책 읽어주는 미주놀. 항상 새로운 책의 첫 시작은 설렘과 흥분과 기대가 있죠. 자, 투표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부의 거대 물결이 온다. 에릭 레드먼드가 지었고요. 정성재 옮겼는데, 자, 여기 보면 쓰나미처럼 밀려올 기회에 먼저 올라타라. 초거대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캠테크, 모빌리티, 3D 프린팅, 양자 컴퓨터까지 전 세계 자본이 집중되는 범용 기술의 파괴적 혁신. 제가 참 좋아하는 말, 파괴적 혁신. 첫 번째 산업혁명만큼 강력한 혼란의 시기, 100조 달러 이상의 폭발적인 경제 효과가 일어난다. 기하급수적인 도약에 준비하라 하면서 이 책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의 거대한 챕터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비즈니스, AI죠. 두 번째는 확장현실 비즈니스, 세 번째는 블록체인 비즈니스, 네 번째는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 다섯 번째는 자율주행 비즈니스, 여섯 번째 3D 프린팅 비즈니스,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터 비즈니스. 자, 여러분, 시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결국은 인류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 책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읽어드리지는 않아요. 그거보다는 중요한 것 중심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이런 책은 꼭 한번 사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사서 이러다간 출판사들 다 망하겠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자 소개 간단히 해드릴게요. 에릭 레드먼드. 첫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할 때마다 빅데이터와 비트코인까지 딥테크의 역사가 새로 쓰이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있던 21년 차 베테랑 기술 전문가. 현재 나이키 글로벌 테크 혁신팀의 리더를 맡고 있다. 에자일 프랙티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가상현실, 증강현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각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연구자, 교육자이자 기술 전문서 6권을 발간한 작가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세계적인 미디어 융합기술 연구소인 MIT 미디어랩, 마이크로소프트, 세계경제포럼을 비롯해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포춘이 선정한 100대 기업 등 세계적인 조직의 자문가로 활동한다.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에서 기술 혁신 연구를 디렉팅했으며 기업의 파트너, 스타트업, 정부, 학계의 최첨단 연구를 함께하며 긴밀하게 협업했다.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강연을 했다. 와, 대박. 저도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남극을 포함한 모든 대륙에서 주식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 완전 은퇴한 다음에. 자, 항상 책을 읽을 때는 여러분 목차와 서문을 읽어야 돼요. 한국어판 서문. 오늘의 기회와 내일의 변화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2018년 초 나는 이 책의 첫 번째 챕터를 작성했다. 2017년 말부터 일어난 비트코인 폭락의 끝 무렵이었다. 비트코인 가격은 불과 몇 주 만에 이전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러나 이 서문을 쓴 2021년 9월의 비트코인 가격은 2017년 고점의 3배 정도가 됐다. 암호화폐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암호화폐의 근본적인 기술, 즉 블록체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의류 브랜드의 신기술 혁신팀 리더로 있었기 때문에 나이키,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도 내 목이었다. 모두가 내게 블록체인에 대해 물어보는 것만 같았다. 그때마다 똑같은 답변을 반복하는 게 진저리가 나서 블록체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짧은 입문서를 작성했다. 이 입문서는 금세 사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사람들은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이해하고 싶어 했으며 이 기술의 이점뿐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과 결정까지도 궁금해했다. 나는 첫 글의 인기에 힘입어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다른 신기술을 주제로도 글을 쓸 수 있었다. 이 무렵 MIT 딥테크 부트캠프의 설립자인 좌슈아 시게를 만났다. 그는 딥테크란 과거에는 불가능했지만 오늘날에는 조금이나마 실현이 가능한 기술, 그리고 미래에는 너무나 널리 퍼지고 영향력이 커져 존재하기 전의 삶을 떠올리기조차 힘든 기술이라고 이야기했다. 나는 그와의 만남에서 영감을 받아 그동안 쓴 글을 보완하여 2019년 말에 가장 주목받고 있던 딥테크 후보 몇 가지를 책으로 묶어 소개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10년 동안 엄청난 영향력을 자랑할 3D 프린팅과 양자 컴퓨팅 기술을 설명하는 챕터까지 추가했다. 그러나 이 책은 기술 그 자체에 관한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서로 다른 딥테크가 창조적인 방식으로 서로 융합할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관한 책이다. 자,
내가 좋아하는 말을 빌리자면 조합적 창의성. 아, 멋있는 말이네. 조합적 창의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강현실은 그 자체로도 강력하지만 여기에 블록체인과 대체 불가능 토큰이 더해진다 생각해보자. 순식간에 디지털 재산 시장이 형성되어 누구나 가상 세계에서 가상의 스웨터를 입어보거나 소셜미디어에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인터넷 혁명을 이끌고 있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블록체인, 웨어러블 기기와 사물 인터넷 등의 등장으로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경계가 흐릿해졌다. 우리는 이 혁명을 메타버스라고 부른다. 이 책을 읽으면 새로운 혁명이 어떻게 현실화됐는지 그리고 이 혁명을 왜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 깨달을 것이다. 이 책은 기술 전문가를 위한 책이 아니라 책에 소개된 기술들은 2020년대를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시기로 만들 잠재력을 갖고 있다. 내 목표는 이 기술들을 궁금해하는 비즈니스 리더, 기업가 그리고 평범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다. 미래를 선도하고 싶다면 다가올 10년을 지배할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한국의 독자 여러분도 이 책을 즐겁게 읽고 영감을 받아 우리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와, 대박이네. 대박이네. 그렇죠? 흥분되죠. 자, 들어가며 2030년 딥테크 신호 세계에서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 오늘이 2030년 12월 31일이라고 상상해보자. 몇 년 안 남았는데요. 6년도 안 남았는데. 잠에서 깰 때 당신은 10년 전보다 더 늙었고 몸도 구석구석 쑤시긴 하지만 기분은 제법 상쾌하다. 침실 조명이 자연 채광을 모사하여 서서히 밝아졌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서라운드 사운드로 들려온다. 오늘은 화요일이다. 침대를 벗어나기 전에 먼저 증강현실 애플 스마트 글라스를 찾는다. 스마트 글라스를 쓰자마자 처음으로 눈에 보이는 건 2.5m 정도 거리에서 맴도는 오늘의 일정표다. 그 뒤 조금 익살맞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메시지가 틱톡으로 전송되어 뜨더니 가상의 컴패티가 여기저기 흩날린다. 당신은 두 곳의 새해 전야 파티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나는 회사 모임, 다른 하나는 가상 AI 비서인 에이미가 제안한 사교 모임이다. 당신은 잠시 고민하고 나서 에이미에게 사교 모임에 가겠다고 말한다. 에이미는 알겠습니다 라고 답한 뒤에 당신을 대신하여 초대를 수락한다. 침대에서 나오면 스마트 글라스 화면에 표시된 수면 통계를 확인한다. 스마트링이 당신의 수면 상태를 추적한 결과다. 스마트링은 수면 통계를 당신의 개인 의료 블록체인에 전송하여 담당 헬스케어 프로바이더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별다른 수면 장애를 겪는 건 아니지만 스마트링을 끼기만 해도 의료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가 있다. 최근에 삼성에서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에 대한 통계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은근히 재미있기도 하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체중계에도 올랐습니다. 체중계는 당신의 몸무게가 어제보다 약간 늘었다는 걸 확인하고는 오늘의 목표 칼로리를 알아서 조정해준다. 그러자 스마트 글래스도 반응하여 맞춤형 아침 식사로 유전자 표시자에 따른 오트밀을 추천한다. 오트밀은 당신이 이전에 맛있게 먹은 음식이기도 하다. 공중에서 김을 내뿜는 가상 그릇 위로 OK 버튼을 누른다면 당신은 버튼을 클릭한다. 주방에 들어서면 음식용 3D 프린터가 오트밀에 필요한 재료를 출력하여 흑설탕이 담긴 그릇에 넣는다. 지금도 제법 훌륭하지만 당신은 좀 더 맛을 돋구기 위해 바나나를 썰어서 넣는다. 그럼 스마트 글라스가 이를 기록한 뒤 1일 칼로리 할당량을 다시 조정한다.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AI와 웨어러블 기기의 조합으로 식사를 추천받은 덕에 아주 좋은 건강 상태와 체중을 유지했다. 물론 정크푸드 광고 차단기를 설치한 것도 효과적이었다. 아침을 먹은 뒤 당신은 업무를 본다. 가끔 증강현실 글라스를 쓴 채로 일할 때도 있지만 가상현실의 몰입감을 선호하는 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큘러스 워크 고글을 착용한다. 그 즉시 당신은 가상의 스키 별장으로 이동하게 되고 가상 스크린이 눈앞에 펼쳐진다. 당신은 이메일을 확인한 뒤에 이메일은 여전히 존재한다. 앓는 소리를 내며 에이미에게 답장 몇 통을 대신 써달라고 부탁한다. 이 에이미가 거의 챗 GPT네요. 그렇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맞게 메시지를 번역하기도 한다. 당신은 스키 별장을 배회하는 동료들과 함께 가상현실 미팅도 몇 건 참여한다. 저녁에 다가오자 점점 파티 생각에 마음이 뜬다. 오늘 출근해서 보낸 하루가 좋아서 아무래도 사교 모임보다 회사 모임에 참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마음이 바뀌었다고 에이미에게 이야기하자 공식 석상에 적절한 옷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게다가 당일 세탁 픽업을 하기는 너무 늦었다고 한다. 당신은 결국 새 옷을 사기로 한다. 에이미는 당신이 마음에 들어할 만한 복장을 보여준다. 당신의 신체 사이즈는 물론이고 파티가 시작하기 전에 수령할 수 있는지도 고려한 제안이다. 당신은 에이미의 제안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한 뒤에 가상현실 헤드셋을 벗는다.
스마트 미러 앞에 서면 선택한 옷이 하나하나 거울에 투사되어 실제로 옷을 입은 듯한 효과를 낸다. 옷 몇 번을 테스트해보니 파란색 옷이 가장 마음에 든다. 그럼 노스트룸 애플리케이션이 옷에 어울리는 벨트와 신발을 추천해준다. 당신 추천을 받아들이자 주문이 들어간다. 주문한 의류 및 몇몇은 드론 배송이 가능한 거리의 창고에 있고 나머지는 옆 동네 맞춤 의류 매장에서 제작할 것이다. 주문한 모든 옷은 드론과 자율주행 물류를 통해 놀스트롬 미니 노드에서 취합되어 하나의 패키지로 당신의 집에 배송된다. 그동안 당신은 샤워를 마친다. 스마트 미러가 머리 손질을 비롯하여 그루밍 팁을 몇 가지 알려준다. 2020년 발생한 팬데믹 이후로는 일상화된 광경이다. 가운 차림으로 쉬는 중에 초인종 소리가 들린다. 현관문 앞에는 주문한 옷이 조그맣고 깔끔하게 포장되어 놓여 있다. 당신은 새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 애플 글라스를 손에 쥐고 집을 나선다. 에이미가 미리 준비해둔 자율주행차가 당신을 파티장으로 데려다줄 예정이다. 당신이 집에서 나오면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현관문이 잠긴다. 파티는 굉장히 대규모다. 보통은 바텐더 로봇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오랜만에 진짜 인간 바텐더들이 칵테일을 만들고 있다. 건배, 치얼, 프라스트. 파티룸 가운데로 반짝이는 공이 떨어질 때 실은 피네아타 안에 들어있는 드론이다. 당신은 과거를 떠올린다.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는지가. 당신은 기회의 신호를 재빨리 알아차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을 여전히 후회한다. 돌이켜보면 기회는 너무나 명백하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막연한 변화에 용감하게 뛰어드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는 일이었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부터 확장 현실과 자율주행, 심지어 3D 프린팅 음식까지 모든 것이 기회였으면 도대체 누가 알았겠는가. 여러분, 팀장이 한마디. 이쯤 되면 옛날에는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 그 때문에 말도 많았고 기억나니 그대 그 비아드부터 시작해서 싸구려 중고 전기차들이 가격 갖고 했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고 테슬라가 올킬한다 그랬잖아. 지금 벌써 뭐 10년째 일론 머스크가 세계 부자 1위 거의 뭐 2위와 격차가 너무 크다야. 이런 얘기 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미주놀 내가 듣고 참 투자를 잘해서 지금 나 진짜 은퇴해서 내 친구들 아직도 일하는데 나는 뭐 요즘 여행 다니기 너무 바쁘다야.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음식도 얼마나 많이 먹는지 기억나니? 그 당시에 만들었던 이 위고비 먹기만 하면 뭐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여러분 이거 제 얘기입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옵니다. 앞으로 10년 기회와 부를 손에 넣는 법. 지금까지 소개한 SF 시나리오는 아직 유연해 보인다. 하지만 2030년에 어떤 세상일지 상상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나온 각종 기기나 변화가 우리 삶에 완전히 스며들기까지는 아직도 10년 정도가 남았다. 하지만 혁명은 이미 시작됐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거대한 흐름에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양자 컴퓨터를 비롯한 수많은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술들은 10년 동안 인간의 역할을 크게 바꿀 것이다. 제조업, 농업, 물류업, 금융업, 의료업, 일터 그리고 우리 삶까지 전부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왜 특정 기업가들에게만 행운이 따르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는가? 누굴 뜻하는지 아마 떠오를 테다. 이들은 언제나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장소에서 등장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며 혁신과 문제 해결을 창조적으로 거듭해 세상을 바꿔나간다. 물론 조금 더 자세히 파헤쳐보면 이 모든 게 그저 행운이 따른 결과는 아님을 금사할 수 있다. 이들은 다가올 미래가 어떤지 잘 파악해서 그에 맞게 대처한다. 대부분 사람이 다음 분기 또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에만 신경 쓰는 반면 제가 좀 전 영상에서 얘기했죠. 이들은 정보를 계속 흡수하고 수년에 걸쳐 형성된 트렌드를 포착한다. 이들처럼 하고 싶다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철저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만 앞으로 무엇이 가능할지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런 통찰력은 쉽게 얻을 수 없으며 지름길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날 잠에서 깨자마자 다짜고짜 경쟁에 뛰어들 수는 없다. 현존하는 기술을 공부하여 핵심 원리를 파악해야 된다. 현존 기술 공부, 핵심 원리 파악, 주식에도 해당이 되죠. 밑줄 짝. 정말로 손바닥 들여다보듯 환히 알아서 그 기술이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분명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나를 믿어보라. 내가 아는 일은 딥테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혹시 인공지능, 기계학습, 신경망 사이의 주요 차이점을 알고 있는가? 확장현실, 예를 들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사이의 이용 사례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차이가 크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가? 만약 비트코인이 지휘하는 암호화폐 시대가 끝났다고 판단한다면 사람들이 여전히 블록체인을 유용하게 보는 이유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 CD와 애플워치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하는가? 같은 어가 다른 벤처 캐피탈리스트와 다른 관점에서 주목하는 자율주행차의 장점은 무엇인가? 3D 프린팅은 단순히 마니아들의 취미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5년 뒤에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인공 장기를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을까? 양자 컴퓨터도 고려해보자. 디웨이브 시스템즈나
사이퀀텀에 투자할까? 혹시 공급망 최적화나 암호 해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딥테크는 특정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끊임없이 융합되기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다. 그래서 기업가들은 대개 포기하고 만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포기란 곧 외주를 뜻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다른 누군가 할 수 있다면 그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미래 기술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훌륭한 책이 아주 많다. 그래서 참고하기 좋은 책들은 부록에 실어두었다. 이 책은 인공지능, 확장 기술,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3D 프린팅, 양자 컴퓨터 7가지 기술을 면밀히 다루었다. 읽고 나면 다가올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기술들과 그 혁신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1장에 옮겨 담았다. 기술 혁신에 관해서라면 나는 상당히 운이 좋았다. 마치 포레스트 검프처럼 나는 30년 동안 초기 웹부터 양자 계산까지 여러 혁명을 눈앞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웹이 탄생할 때 성인이 됐고 에자일 프랙티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가상현실, 증강현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온갖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거기에 연구자, 작가, 교육자로서도 활동했다. 지난 면접관은 거대 글로벌 스포츠웨어 브랜드 나이키에서 기술 혁신 연구를 디렉팅했으며 그 과정에서 학계, 기업 파트너, 스타트업, 정부와 최첨단 연구를 두고 아주 깊게 소통할 수 있었다. 이런 경력 덕분에 규모를 가리지 않고 딥테크의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었다. MIT와 마이크로소프트, 세계경제포럼 등 세계적인 조직과 함께 일했고 자율주행부터 양자 컴퓨터까지 딥테크를 직접 실험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기술 자체 외에도 나는 딥테크를 실용화함과 동시에 오늘날 현실에 맞게 비즈니스 리더를 이끄는 데 초점을 맞췄다. 즉 딥테크 전략을 이해하고 수립하는 일이야말로 2020년대에 가장 크고 경쟁력 있는 기회임을 알리고 싶었다. 이게 바로 이 책의 핵심이다. 오늘의 기회와 내일의 기술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번영하는 미래를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기회를 선도할 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해당 분야의 새로운 기술이 일으킬 가능성 있는 또한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아메리칸 온라인 AOL의 공동 설립자 스티브 케이스가 말한 제3의 물결을 같은 제3의 물결? 엘빈 토플러가 얘기한 거 아닌가? 같은 변화에 잘 대처해야 한다는 뜻이다. 딥테크를 받아들여 새롭게 전환을 이뤄낸다면 당신이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다. 여기까지가 저자의 선문이었습니다. 와, 막 심장이 막 벌써부터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총 오늘 이외에 9번에 걸쳐서 읽어드리게 되겠네요. 총 9장으로 이어지거든요. 다음 1장은 앞으로 10년 가장 혁명적인 부가 온다입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저희 책 읽어주는 미주놀 도서 후원으로 동참해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의 종목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읽어드리는 중간중간 또 그 종목에 대한 것도 함께 연결시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